제목 블럭을 레빗의 제목 블럭을 CAD 파일을 불러와서 만든 다음에 시트를 생성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누르시고 새로 작성 패밀리 누르셔도 되고, 밑에 제목 블럭 패밀리 바로 하는 게 있네요. 이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목 블럭 새로 작성의 제목 블럭 누르시면은 미터법으로 A3, A4 쭉 뜨죠. 저희는 A3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은 타이틀 블럭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죠. 이때 이 밖에 있는 이 선은 안 지워져요. 이게 뭐냐면은 종이 여백? 종이 한 개를 나타내는 거고, 어차피 이제 이 제목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출력을 한다고 해도 종이 끝이니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작성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상세예요. 주석에 있었던 애들. 주석에 있던 애들이란 얘기는 2D를 위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직접 그리셔도 돼요. 그리시고 뭐 문자 필요한 문자 쓰시고, 레이블 쓰고 싶으면 레이블 쓰고, 기어 넣고 싶으면 기어 넣으시고. 여기서 직접 작성해도 웬만한 2D 그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웬만한 2D 그리는 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CAD로 그린 파일이 있으니까 삽입 메뉴에 가서 CAD 가져오기 누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서 저장했던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 가지고 오실 때 여기 이제 위치가 있어요. 파일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배치하는 옵션이 위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동 중심으로 할게요. 이건 이제 손으로 마우스 끝에 파일이 딸려 나와요. 그럼 내가 클릭한 곳에 배치되는 방식이 수동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단위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CAD에서 그냥 그렸으면은 단위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잘 가지고 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입력할 일이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단위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져오고 있는 이 파일이 무슨 단위로 그려졌느냐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가져올 파일은 무슨 단위로 그려졌는가를 지정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가져오기 단위.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단위인지 몰라요. 이걸 밀리미터로 넣으면 밀리미터로 바꿔서 가져오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파일의 단위는 뭐였냐 예요. 이거 밀리미터로 만들었잖아요. 420mm. 그러면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미터다 생각하고 CAD에서 만들었으면 420m로 만들었다 그러면 미터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밀리미터로 레빗에서 쓰는 단위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파일의 단위를 넣는 곳입니다. 저 가져오는 파일에서 단위 넣으세요. 그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 파일, 가져올 파일이 무슨 단위로 만들어졌느냐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원본 색상을 유지할래? 아니면은 흑백으로 할래? 완전히 반전시킬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CAD에 있는 레이어를 저희가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AD에서 제가 레이오프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여기서 필요한 레이어만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열기 누르면은, 아니요, 잠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넘기진 않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프로젝트로 넘겨서 쓴다 한들 CAD에서 이거 작성해 놓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면 사실 아무런 문제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다 글자를 좀 써야 되니까 글자를 쓸 수 있는 란은 만들어서 넘기셔야겠죠. 근데 CAD에서 써놓은 뭐 이런 이름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레빗에 있는 선과 문자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들의 선도 레빗 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은 분해가 가능해요. 분해. 그리고 조회도 있는데, 이거는
눌러보면은 CAD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레이어는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선택하시고 분해를 할 건데 한 번에 완전 분해하지 마시고 부분 분해 하시면은 선은 선으로 분리가 되고 문자는 문자로 분해가 되죠. 이제 얘네는 CAD에서 그린 문자가 아니고 레빗용으로 변환된 문자, 레빗용으로 변환된 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선들이 지금 뭐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설계자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테두리에 있는 선을 선택한 게 되겠죠. 그 얘네들의 선에 상단에 보면 카테고리라고 뜨는데 얘네들이 이제 CAD로 치면 CAD의 레이어 같은 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선을 쓸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선 정도로 해서 좀 강하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는 중간선, 그러니까 중간 굵기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중간 굵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 밖에 있는 선은 사실 중간선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쓰시면은 좀 날 것 같긴 한데,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밖에 있는 선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출력되는 영역도 아니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탭키 눌러서 지우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 선만 필요해요. 이 선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설계자, 프로젝트 이름, 이런 거는 사실 고칠 일이 없잖아요. 고칠 일이 없고 도면마다 계속 써 있으면 되는 애들인데, 여기 설계자 이름은 도면마다 내가 바꿔줘야 될 수 있겠죠. 프로젝트가 크면 혼자서 다 작성을 못 하잖아요. 고정값이 아니고 변경값이라고요. 이 글자는 고정값이겠지만 여기 써지는 이름은 3명이 설계한다 그러면 3명의 이름을 각자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고쳐서 써야겠죠.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한번 써놓으면 계속 바꿔서 쓰겠지만 프로젝트가 바뀌면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날짜도 그렇고 뭐 상황마다 한 번씩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작성 정보에 가서 보면은 자동으로 얘네들을 써줄 수 있는 애들이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눌러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시트라고 하는 패밀리에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 이름이 있다 그러면 건물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쓴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도면에 프로젝트 이름이 건물 이름으로 자동으로 써지겠죠. 만약에 검사자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러면 검사자를 여기다 배치하고, 검사자라고 써 있는 곳에 검사자를 배치하고 클릭해서 쓰면은 자동으로 전부 검사자에는 검사자가 다 뜨겠죠. 저걸 타이핑을 다 치는 게 아니고 자동화가 되겠죠. 설계자가 있네요. 설계자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에다가 샘플이니까 샘플 값에 설계자 이름 뭐 이렇게 타이핑 쳐놓을게요. 그리고 OK 누르면은 얘가 뜨죠. 배치는 했는데 얘가 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누르고 왼쪽에 보면 이거의 특성이 있죠. 눌러보니까 12mm, 8mm 밖에 없어요. 그 유형 편집 들어가서 복제하시면 되죠. 복제해서 한 3mm로 만들게요. 3mm 짜리로 만들 거니까 다른 거는 됐고, 문자는 이거 쓴다고 치고 문자 크기만 8mm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 8mm를 3mm로 바꿔주고, 배경 부분에 흰색이 칠해지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투명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하면 되고, 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두면 이제 나중에 이름이 하나 쓰면 자동으로 뜨겠죠. 좀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나중에 좀 고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용만.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정보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눌러서 어떤 걸 또 쓸 수 있는지 클릭한 다음에 물론 3mm 문자로 너무 크니까 레이블을 누르고 3mm 문자로 바꿔주고,
배치 위치를 클릭해주고 또 쓸만한 게 있는지 보니까 시트 번호, 도면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해준대요. 그럼 시트 번호 오케이,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물론 여기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로 시트 번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시트 번호, 이거는 레이블이 아니고 문자로 쓰셔야죠. 왜냐면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어도 시트 번호 이거는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문자로 쓰시면 되죠. 얘도 3mm 문자로 대충 이거로 쓰죠. 뭐 여기서 대충 쓸게요. 대충 나중에 고쳐서 쓸 겁니다. 지금은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쓰십시오. 두 개, 요 정도만 그냥 해볼게요. 이 정도만. 이게 됐으면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이거 이름은 제목 블럭, 타이틀 블럭 편한 거로 쓰십시오. 제목 블럭이거나 타이틀 블럭인데 A3죠. 이름을 써줘야 나중에 찾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제 이름의 앞 글자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쓰고 A3 타이틀 블럭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고요. 프로젝트에 로드 후 닫기.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떠요. 현재 뷰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프로젝트 로드만 시켰으면 돼요. 시트 만들 때 뜰 겁니다. 당연히 뷰 작성 모드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시트를 넣었으면은 뷰 메뉴에 가셔서 시트를 눌러서 시트를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저희가 만든 애가 들어와 있죠. 만약에 안 들어와 있으면 로드 시켜서 쓰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은 저희가 만든 애가 타이틀 블록으로 생겨 있는 얘가 뜨죠. 그리고 도면 번호가 A104라고 저는 자동으로 써졌는데 눌러서 A001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내 이름 쓰면 되죠. 프로젝트 이름은 이 프로젝트 이름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땡땡땡 미용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 첫 번째 문서를 개요서로 쓴다고 치고 두 번째 여기 이름을 가서 좀 개요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름 값을 따서 얘가 도면 번호 개요서 이렇게 이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시트 번호하고 시트 이름 값을 얘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어디서 바꾸든지 여기서 바꾸든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 누르시고 F2번 누르면 편집돼요. 편집. 또는 더블 클릭해도 편집됩니다. 그래서 시트 번호, 시트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뷰에 가서 한 장 더 만들어 볼게요. 시트를 다시 하나 생성할 건데 확인 누르면 시트 번호가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보면은 이 프로젝트 이름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설계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타이핑할 수 있는 정보로 남아있고, 시트 이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썼으니까 안 떴는데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목차라고 써볼게요. 도면 목록 순서는 안 맞지만 뭐 첫 번째 페이지 페이지 나오고 개요서 나오고 뭐 쭉 나오겠지만 목록표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하는 뷰를 끌어다 놓고 사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고 싶은 순서대로 몇 개의 페이지를 예상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걔네를 미리 시트를 만들어 두세요. A003 A004 이렇게 해서 한 3, 4개 정도만 4, 5개도 괜찮고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양식은 제가 좀 이렇게 쓸만한 거 있으면은 변경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샘플 양식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유사하게 바꿔 쓰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첫 번째 표지는 이제 만들면 되고, 아직 디자인을 안 잡았으니까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 도면 목록표는 시트 리스트가 생겼으니까 뷰 메뉴의 일람표에서 시트 리스트를 뽑으면, 수량 산출표 일람표에서 시트 리스트를 뽑으면 도면 목록표가 나오겠죠. 뭐 대략 이렇게 이제 시트 리스트를 뽑아서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오른쪽에 일람표에 보면 시트 리스트가 생겼을 거고, 이 시트 리스트를 끌어다가 도면 목록표에 놓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클릭해서 놓으시고 화살표 끌어당겨서 적당히 모양 맞춰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트가 생성되면 얘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요 일람표에 가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걔네들이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형식, 모양. 그래서 뭐 제목 문자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쓰고 싶다 그러면 큰 거 해주고, 머리 글도 좀 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큰 거 해주고, 본문은 기본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목이고 이게 저건가 보네요. 시트에 가서 보면은, 목록표에 가서 보면은 얘네가 이제 바뀌어 있겠죠. 뭐 지금은 시트 리스트를 넣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해요. 도면을 만들고 도면을 설정하고 끌어다 놓고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면에서 추가 작업 하셔도 돼요. 그럼 변경된 내용은 업데이트가 되겠죠.